안녕하세요. 티파니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이해찬 회고록의 일부분입니다. 꿈이 모여 현실이 되고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 회고록을 내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다 보니 제 성장기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담길 내용이 1972년 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2022년 대선까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군부독재, 노태우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50년입니다.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고 생각을 가다듬다 보니 이 모진 격동의 시기를 용케도 혹은 즐기게도 살아왔구나 싶더군요. 20살 홍안의 청년으로 대학에 입학한 해에 10월 유신을 맞아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2022년 나이 70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이 회고록은 그 격동의 시기를 제가 살아온 기록, 이해찬 격동의 50년인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50년은 두 개의 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1987년까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꿈을 향해 달려왔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1987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군부 독재가 시작된 지 61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를 타도한 지 35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다 해야 할지, 즐기게 추구해온 꿈이 헛되지 않았으니 기쁘다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저 떠오르는 것은 제가 10월 유신을 맞아 청양 고향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면 4.19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시어 제 민주화 운동 인생의 길잡이가 된 아버님의 모습, 유신과 5공화국의 모진 핍박에도 민주화의 꿈을 함께 꾸다가 먼저 가신 선배와 동료들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안병모 이문영 교수님 등 앞에서 끌어주며 우리들의 귀감이자 방패가 되어주셨던 분들, 조영래, 김근태, 김병곤, 이범영 등 함께 민주화에 몸을 바쳤던 선배와 동료들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하셨을까. 함께 모여 꾸었던 민주화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질기게 싸웠던 하루하루가 모여 역사의 결실을 맺었으니 감회가 아주 깊었을 것입니다. 제 또 하나의 꿈인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987년 대선 패배 이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이 확립되어야 민주주의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 후 33년 제 정치의 모든 목표는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당을 정기 노선으로 다니는 대형 노선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지방자치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지향하는 노선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야 합니다. 특정 후보가 선거 때 올라타서 패배하면 버리고 마는 중고 승용차가 아닙니다. 특히 언론, 노조, 시민사회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2018년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한 일들, 당원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경선 제도를 정비하며 시스템 공천으로 21대 총선을 치른 것 모두 국민들의 뜻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민주적이고 유능한 국민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21대 총선의 큰 승리도 그 여정에 있어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2000년 이전의 총재 정당과 비교하면 괄목상대라 하겠습니다만 2022년 봄 대선 패배 과정에서 보듯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여준 당원과 국민의 참여, 안정된 경선 운영, 나아가 대선 기간과 패배 이후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여주신 성숙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선거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에도 당과 진영이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안정감이지요. 이제 저는 현실 정치의 일선에서는 물러났기에 좀 더 발전되고 안정된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지는 못하겠지만 저와 평화민주당에 함께 입당했던 동지들이 꿈꾸었던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의 꿈도 이루어지는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1988년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주의 완성과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목표로 33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온전한 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공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공인의식을 가지려면 역사와 현실을 함께 사고하는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 과정인 통시적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공시적 구조를 파악하며 현재 이 나라에 사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항상 의식하는 세 가지가 바로 사회과학적인 안목의 기반입니다. 아울러 정치인은 책임과 열정과 균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을 강조했죠. 제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으로 터득한 것은 이런 덕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사안을 다룰 때 경중과 선호와 완급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일이 더 중요한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급히 해야 할 일인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할 일인지를 생각해야 실수도 적고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일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성실한 태도로 끈기 있게 해나가며 반드시 이 사안으로 꼭 해결해야겠다는 절실한 심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공직을 맡든 국회에서 정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든 이 6가지를 기억한다면 일을 하는데 실수는 적어지고 이루는 것은 많아질 것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고 구술하며 새삼 확인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꿈이 모이면 현실이 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꿈을 나누고 그 꿈을 향해 진실하고 성실하며 절실하게 오늘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꿈꿨던 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한 하루하루 삶의 축적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회고록을 내는데 여러 사람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야에서 언론 자유에 매진하며 선진적인 정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최민희 전 의원은 대담을 준비하고 이끌어 주었으며
오딘의 눈 관계자분들은 대담 녹취하고 원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격동의 세월 동안 인내심을 갖고 동지로 함께한 제 아내 김정옥은 대담 내내 자리를 지키며 기억에 도움을 주었고 한상익 교수와 황희두 유튜버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제가 1979년에 창업한 돌베개 출판사의 한철희 대표는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었고 이경하 편집자는 원고를 반듯하게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2년 가까이 준비하고 구술한 이야기를 책 한 권에 모아놓고 나니 참으로 그리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대를 함께 살아왔고 지금을 함께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존경했던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지들, 거리와 광장에서 만났던 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의 웃음과 눈물이 이 안에 있더군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분들이 제 입을 빌려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해찬의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함께 살아온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격동의 반세기를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2년 여름 세종에서 이해찬 감사합니다.